네, 안녕하십니까. 하이투자증권 투자솔루션부 이동훈입니다. 4월 27일 수요일 장중시황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는 37.92포인트 1.42%가 하락한 2630.39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16.67포인트 1.83% 하락한 894.48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 초반보다는 지금 낙폭이 조금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낙폭을 좀 줄이고 있어요.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아마 장 전부터 지수가 좀 오늘은 많이 빠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가 큰 폭의 하락을 기록을 했어요. 이게 이제 특별하게 새로운 악재가 나왔다기보다는 사실 이제 방아쇠에 당긴 거는 대형 기술주들의 실적 발표에 대한 우려예요. 알파벳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이런 회사들의 실적을 발표를 앞두고 결국은 시장이 미리 좀 그런 우려들을 선반영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테슬라가 아시겠지만은 이제 트위터 인수 소식으로 인해서 12%가 넘게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의 영향도 상당히 작용을 했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가 그러니까 시장의 예상이 너무 지금 조금 비관적이라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술주들이 결국은 지금 당장의 실적도 실적이지만은 향후에 어떤 실적의 둔화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는 조금 강하게 작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우리 증시에도 영향을 많이 주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4%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최근에 좀 반등을 하기도 했었는데 다시금 이제 큰 폭의 하락을 이렇게 했다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증시에도 아무래도 이제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글로벌 악재들이 너무 많아요 시장에. 그러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중국의 지금 상하이에서 이제 베이징에 대한 봉쇄 우려들 그러면서 이제 이것이 결국은 글로벌 성장 둔화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우려감들 여기에 이제 연준의 금리 인상이 다가왔죠. 다음 주에 FOMC에서 아마 진행이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 이러한 것들이 결국 이제 점점 시한이 다가오면서 시장에 대한 악재의 민감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상대적으로 아침에 어떤 하락에 비해서는 지금은 낙폭을 조금 줄이려는 시도들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제 시장의 어떤 포인트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이제 이렇게 다시 긴축에 대한 우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불거지면서 관건은 지지선이 어디서 형성이 되느냐의 문제였습니다. 그런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일단 이번 달 4월 월중 저점은 깨고 내려갔죠. 그러니까 2660이냐 아니면은 더 밀려서 올해 연중 저점이냐 2590이냐 결국 이것에 대한 어떤 좀 시장이 방향성을 아직까지 좀 정하지 못했는데 일단은 이제부터의 어떤 관전 포인트는 연중 저점이 지지가 될 것이냐의 여부예요. 일각에서는 이거에 대해서도 좀 부정적인 어떤 시각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단 시장을 둘러싼 여건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아시겠지만은 지금 이렇게 이제 악재들이 워낙 지금 강하게 튀어나오는 상황에서 또 이제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지금 오늘 1260원을 돌파했습니다. 사실 1240원? 50원 정도면 거의 고점이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기대들이 있었는데 이걸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몇몇 글로벌 IB들의 전망에 따르면은 1,300원에 대한 오버슈팅까지도 염두에 둬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 시장을 둘러싼 환경이 정말 녹록치가 않구나라는 부분을 절감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수급적인 부분들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외국인들의 매도가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는 사실 순매수를 보였는데 매도로 돌아선 이후에 지금 계속해서 매도 규모를 늘리는 이러한 흐름들이 연출되고 있다. 그러니까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도를 보이고 있고 외국인이 선물시장에서까지 매도를 하면서 전반적인 지금 수급의 스탠스는 굉장히 좀 시장에 비우호적인 이러한 흐름들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간밤에 이제 그 증시, 뉴욕 증시는 많이 빠졌지만은 유가도 반등을 했고, 그리고 사실 이제 10년 국채 금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안정이 되고 있어요, 오히려.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지금 2.76까지, 그러니까 2.9를 넘어갔다가 거의 3.0에 근접을 하다가 2.76까지 지금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놓고 보면은 지금 뭐 시장이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은 이 기술주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일부에서는 과매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뭐 이렇게까지 사실 지금 최근에 기술주의 동향은 국채금리와 서로가 이게 민감하게 반응을 했는데 국채금리가 지금 빠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는 조금 이제 안정이 되고 있는데 오히려 기술주들이 급락을 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기술주에 대한 과매도 얘기도 일각에서는 나오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밤 이게 뭐 지금 시간 외에서 뭐 조금 이제 그 낙폭을 줄이는 시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고, MS 같은 경우도 실적이 지금 나쁘지 않거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또 오늘 밤에 뉴욕 증시는 조금 또 다른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기대감을 조금은 가져봅니다. 어쨌든 국내 증시는 오늘 말씀드린 대로 뭐 코스피는 2600, 230선, 그리고 코스닥은 890선에서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시장 전반적으로 워낙 지금 하락 종목이 많아요. 사실 어제는 자동차라든가 제약바이오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을 이끌면서 반등에 성공을 했죠.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자동차 업종이나 제약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는 시장에 상당히 오랫동안 소외가 돼 있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은 실적에 대한 우려라든가 또 이제 업황에 대한 이런 좀 그 부진한 전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했는데, 이제 뭐 제약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는 어제는 이제 그 새로운 정부에서 이제 그 중점 산업으로 육성할 것이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셀트리온 그룹주를 비롯해서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고, 자동차 업종은 사실 실적이 예상보다 훨씬 좋았어요. 우려가 많았는데 그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좋다는 부분이 반영이 됐죠. 그래서 사실 어제가 뭐 현대차라든가 이런 종목들의 강세가 어제 눈에 띄게 나타났고요. 오늘도 현대차 같은 경우 또 기아 같은 경우는 이 하락장에서도 플러스권을 내고 있습니다. 아침에 마이너스도 냈었지만은 결국 상승으로 전환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오히려 이렇게 시장이 좀 약하다 보니까 실적이라는 측면이 시장에서는 조금 더 강하게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보시면은 일부 업종, 일부 섹터, 일부 테마로 수급이 좀 쏠리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더 심화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뭐 에너지 관련주, 도시가스라든가 뭐 이런 쪽 관련들이 역시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러시아가 지금 일부 송유관의 밸브를 잠근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런 부분들, 다시 가스가 천연가스라든가 가격의 급등세가 예상이 된다는 부분이 이런 쪽에 그 관심을 모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가장 부각이 되는 부분들은 육계 관련주라든가 뭐 수산 관련주라든가 이런 쪽에 강세가 나타나고 있죠. 뭐 아시겠지만은 에그플레이션, 그러니까 이게 그 농산물 가격의 급등, 초반에는 이제 비료라든가 사료 업종들이 강세를 보였고, 이것이 점점 뭐 육계라든가 수산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그 음식료라든가 이런 쪽으로 좀 이제 전이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이제 도시항공 모빌리티, 우리가 UAM이라고 부르는 이것도 이제 신정부의 육성 사업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뱃셀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급등세를 보이는 이러한 흐름들이고요. 뭐 조선업종 같은 경우도 오늘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좀 작용을 하면서 반등을 하고 있고요. 바이오가 아침에는 좀 약했습니다만은 SK바이오사이언스라든가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다시금 플러스 반전을 하면서 지수의 낙폭을 줄이는데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제의 흐름이 오늘까지도, 아침에는 사실 바이오라든가 자동차라든가 전부 다 마이너스가 났지만은 지금 장중에 상승 전환하는 종목들이 하나둘씩 늘어나면서 시장의 그 지수의 그 낙폭을 줄이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데 크게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장이 조금 다시 그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저점을 확인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결국은 실적 호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시장의 기대가 좀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말씀드린 대로 일단 지수를 놓고 봤을 때는
결국 저점에 대한 확인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일단 4월 월중 저점은 다시 깨고 내려간 상태에서 그렇다면은 2600선에 대한 지지력 여부. 뭐 지금 많은 그 시장 분석가들이 2600 정도에서는 지지가 될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환율의 어떤 움직임이라든가 수급 동향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또 결국은 미국의 그 FOMC 이후에 어떤 시장의 반응이라든가 이런 것들까지 감안을 한다면은 일단은 시장에 대해서 어떤 그 기대라든가 이런 전망보다는 일단 좀 확인이 필요해요. 먼저 이러한 그 저점이 확실하게 지지가 되는지 그리고 저점이 확인이 되는지 거기서 이제 낙폭을 줄이는 시도 반등의 시도가 나오는지 이런 부분들부터 좀 먼저 확인이 필요하고요.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가시화가 된다면은 다시금 시장은 낙폭과대 저평가 그리고 이제 그 저가 매수 이런 시장의 어떤 흐름으로 연결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뭐 어떤 업종이든 어떤 종목이든지 간에 올라가는 종목을 따라 사는 거는 상당히 지금 부담스러워요. 시장의 흐름 자체가 안정이 되지 않고 계속해서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결국은 지금은 다시 한번 이번 하락 이후에 저가 매수의 기회를 노려보는 이러한 시장의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지수의 저점을 선행하는, 좀 이제 확인하는 이러한 과정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전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오늘 장중시장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